편안하게 즐겁게 쉽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학생 아이들이 자신과 타인, 사회를 알고 세상을 알고 배워서 생각이 깊고 넓어지게 하는 인문학을 읽고 어떻게 수업하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학생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생각, 좋은 생각,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문학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인문과학의 준말로 인간에 대해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특징, 사유과정 같은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지혜를 넓은 의미에서 인문학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사람은 왜 사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면 좋은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권의 책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강신주 작가의 철학이 필요한 시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교양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주는 현실감이 있는 인문 공감 에세이입니다. 틀에 박힌 철학 고전 소개가 아니라 현재 문제 의식을 투영한 동서고금의 인문학자들의 저작 소개로 직접 문제에 부딪혀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인문학적 충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2부 나와 너의 사이에 있는 사유의 의무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으로 집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어떤 책인가요? 1961년 12월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이만의 재판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쓴 기고문인데요. 아이만은 히틀러 치하에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이 재판을 지켜본 아렌트는 아이만은 악의에 가득 찬 잔혹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하고 자신의 소임에 충실한 근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무사유의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유란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만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아이만은 자신이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단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명령에 따른 아이만은 과연 죄가 없는 걸까요? 아렌트는 아이만이 사유하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만은 어떤 부분을 사유했어야 할까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부제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사는 평범한 우리도 언제든지 아이만이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책은 레토 슈나이더의 매드 사이언스 북인데요. 이 책은 1304년에서 2003년까지 약 700년 동안 발생한 111가지의 미친 실험이 순서대로 나열된 독특한 과학 역사책입니다. 엉뚱하고 황당하며 기괴한 실험들을 진기한 사진 자료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재미를 더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밀그램 실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평범한 인간이 권위의 복종에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450볼트의 충격을 가한 까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밀그램 실험이란 어떤 실험인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징벌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인데요. 교사 역할의 피실험자를 참여시키고 학생 역할은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교사가 문제를 내고 학생이 답이 틀리면 점점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해서 벌을 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때 가해지는 전기 충격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학생 역할 배우는 고통스러운 연기를 한 거죠. 실험 전 150볼트의 전기 충격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3분의 2가
450V 전기 충격을 가했다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악의적인 행동은 누적된 분노나 공격이 아니라 권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권위적인 명령을 받은 다수의 개인들은 무턱대고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강압적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3분의 2의 피실험자들이 450V의 고압 전류를 흘려보낸 것은 특별히 잔혹한 인물이 아닌 근면 성실한 평범한 사람들도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의 아이만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실험이죠. 하지만 무엇이 도덕적 행위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압의 일정 단계 이상에서 실험을 중단한 강한 신념을 보인 나머지 3분의 1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3분의 1의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히만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아히만에 대한 판결은 타당할까요? 부당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상부에서 시킨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복종에 따른 비도덕적 행동의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그 어떤 철학적 사유보다 중요한 타자의 윤리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한나 아렌트의 기고문 예루살렘 아이히만의 일부를 직접 제시하면서 사유의 의무를 주장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드 사이언스 북이라는 책에서 밀그램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글을 통해 권위에 복종해 자신의 도덕적 확신을 버리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 사회에서 사유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번 인문학 시간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